여러분, 한국은행 지하에 거대한 인쇄기가 있습니다. 이 인쇄기로 만원짜리 지폐를 찍어냅니다. 하루에 수십억 원씩 찍어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있을까요? 누가 허락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돈을 못 만들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여러분의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그 1억 원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과 정부가 얼마나 돈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약 200조 원입니다. 여러분 몰래 200조 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들은 부자가 되고 당신은 가난해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뭔지 알아볼까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돈을 만드는 유일한 곳이죠. 시중은행과는 다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돈을 못 만듭니다. 한국은행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중앙은행입니다. 유럽은 유럽중앙은행이 12이고요. 일본은 일본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 겁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은행들이 망하지 않게 합니다. 셋째, 경제 성장을 돕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도록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첫 번째 비밀, 중앙은행은 정부의 빚을 갚아주는 곳입니다. 정부는 돈이 항상 부족합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거든요. 2025년 정부 예산이 670조 원입니다. 세금 수입은 400조 원입니다. 270조 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빚을 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270조 원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누가 빌려줄까요? 은행, 보험사, 연기금이 삽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한국은행이 삽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삽니다. 정부가 270조 원 필요하다고? 알았어. 돈 찍어서 줄게.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국민 씨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냅니다. 연봉 5천만 원에서 소득세 500만 원을 냅니다. 김국민 씨는 생각합니다. 내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구나. 틀렸습니다. 세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운영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보세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전 국민에게 1차, 2차, 3차까지 줬죠. 총 60조 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금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사고 돈을 찍어낸 겁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박지원 씨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네.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몰랐습니다. 그 100만 원이 새로 찍어낸 돈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박지원 씨가 가진 모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비밀,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경제학에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섬에 사람이 100명 살고 있습니다. 사과가 100개 있고 돈이 100만 원 있습니다. 사과 한 개 값은 1만 원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돈이 1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제 돈이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여전히 100개입니다. 사과 값이 얼마가 될까요? 2만 원이 됩니다. 돈이 2배 늘어났으니 사과 값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1970년부터 2025년까지 5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1970년 3천억 원, 2025년 3,500조 원, 1만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 물가도 1만 배 이상 올랐습니다. 1970년 짜장면이 50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7,000원입니다. 140배 올랐습니다. 1970년 서울 강남 아파트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20억 원입니다. 400배 올랐습니다.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이노인 씨는 1980년에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45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이자를 받아서 3천만 원이 됐습니다. 3배가 됐죠. 이노인 씨는 기뻤습니다. 돈이 3배나 됐네.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1980년에 1,000만 원으로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3천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강남 아파트는 20억 원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은 겁니다. 왜일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 정부와 은행과 부자들만 이득을 봅니다. 돈을 찍으면 누가 먼저 받을까요? 첫 번째로 정부가 받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주니까요. 정부는 새로 찍은 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복지비를 줍니다. 두 번째로 은행이 받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니까요.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이 받습니다. 부자들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담보가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거나 물건을 팔아서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정부가 새로 찍은 돈을 받았을 때는 아직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면 싸게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돈이 경제를 돌고 돌아서 서민한테 왔을 때는 물가가 이미 올랐습니다. 서민은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직장인 정서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도 3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30% 올랐습니다. 2020년에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39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서민 씨는 실제로는 월급이 깎인 겁니다. 왜일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었는데 정서민 씨는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남에 사는 50대 재벌 2세 최부자 씨는 달랐습니다. 2020년에 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가 2%였습니다. 왜 낮았을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 씨는 그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2020년에 100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건물이 1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이 올랐습니다. 최부자 씨는 대출 이자 10억 원을 내고 50억 원을 벌었습니다. 40억 원 순이익입니다. 누가 손해봤을까요? 정서민 씨 같은 서민들입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랐으니까요. 누가 이득 봤을까요? 최부자 씨 같은 부자들입니다.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자산을 샀으니까요.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진짜 효과입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비밀, 중앙은행은 은행들을 구해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미국 은행들이 망할 뻔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다른 은행들도 위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뭘 했을까요? 돈을 찍어서 은행들을 살렸습니다. 총 4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입니다. 누구 돈으로 은행을 살렸을까요? 국민들 돈입니다. 돈을 찍으면 모든 사람의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서울에 사는 40대 김직장 씨는 2008년에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미국이 4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김직장 씨의 5천만 원 가치도 떨어진 겁니다. 김직장 씨는 몰랐습니다. 자기 돈으로 미국 은행들을 살렸다는 것을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미국 5조 달러, 유럽 3조 유로, 일본 500조 엔, 한국 100조 원. 왜 찍었을까요?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 돈으로 막았을까요? 국민들 돈입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박저축 씨는 2020년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1억 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집이 지금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박저축 씨는 억울합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집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왜일까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중앙은행은 독립적입니다. 정부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정부가 압력을 넣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눈치를 봅니다.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낮춰라 하면 낮춥니다. 돈을 풀어라 하면 풉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금융통화위원들도 정부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정부를 위해 일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2020년 총선 전을 보세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줬습니다.
선거 전에 국민들한테 돈을 주면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도 협조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이국민 씨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고 투표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도와줬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국민 씨는 몰랐습니다. 그 100만 원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결국 자기 돈으로 자기한테 준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 중앙은행은 빚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출입니다. 빚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100조 원을 만들려면 100조 원어치 국채를 삽니다. 국채는 정부의 빚입니다. 100조 원 빌려갈게. 나중에 갚을게. 결국 돈을 만드는 건 빚을 만드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면 빚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총 통화량이 3,500조 원입니다. 그럼 빚도 3,500조 원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구 빚일까요? 정부 빚, 기업 빚, 가계 빚입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김비 씨는 집을 샀습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빌렸죠. 은행이 그 3억 원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한국은행한테서 빌렸습니다. 한국은행은 그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찍어냈습니다. 결국 김비 씨는 새로 찍어낸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내면서요. 돈이 늘어나면 누군가는 그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갚아야 합니다. 누가 갚을까요? 국민들입니다. 세금으로 갚거나 인플레이션으로 갚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박세금 씨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으로 정부가 빚을 갚습니다. 대구에 사는 30대 이물가 씨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갚는 겁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국민들이 그 빚을 집니다. 일곱 번째 비밀, 돈을 찍는 진짜 이유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무너집니다. 왜 성장해야 할까요? 빚 때문입니다. 빚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가 붙으니까요. 예를 들어 총 빚이 1,000조 원입니다. 이자가 5%면 1년에 50조 원씩 늘어납니다. 그 이자를 갚으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가 안 성장하면 빚을 못 갚습니다. 파산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경제학 교수 최진실 씨는 말합니다. 현대 경제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건 페달을 밟는 겁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언젠가는 감당 못할 만큼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리셋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화폐 가치가 바닥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을 많이 가지지 마세요. 현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니까요. 비상금만 현금으로 가지세요. 나머지는 자산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자산을 가지세요.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이깁니다. 돈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도 오르니까요. 서울에 사는 40대 김자산 씨는 2020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8억 원입니다. 3억 원이 올랐습니다. 돈을 찍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겁니다. 김자산 씨는 인플레이션을 이긴 겁니다. 세 번째, 빚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빚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2020년에 3억 원 빚이 2025년에는 실질적으로 2억 원 가치밖에 안 됩니다. 자산을 사는 빚은 좋은 빚입니다. 소비하는 빚은 나쁜 빚입니다. 좋은 빚만 활용하세요. 네 번째, 금을 가지세요. 금은 5,0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도 금은 못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이금 씨는 자산의 10%를 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달러나 다른 나라 돈을 가지세요.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나 유로, 엔화 등으로 분산하세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 공부하세요. 경제를 이해해야 살아남습니다. 중앙은행이 뭘 하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뉴스를 보세요. 경제 유튜브를 보세요. 지식이 곧 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진짜 이유는 정부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서민들의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빚이 늘어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현금을 최소화하세요. 자산을 가지세요. 빚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금을 가지세요. 여러 나라 돈으로 분산하세요. 계속 공부하세요. 중앙은행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은행과 부자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돈을 만들어내고 당신은 빚을 진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알았습니다. 그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버리고 자산을 사세요. 인플레이션을 이기세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그 흐름을 타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을 삽니다. 현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둡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부자들처럼 생각하세요.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자산이 진짜 돈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통장에 돈을 빼서 자산을 사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을 겁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됐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